시간. 우리는 매 순간 시간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무엇인지 아는가? 시간은 단순히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그것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방향성은 우주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엔트로피다. 열역학 제2법칙이 말하는 엔트로피의 증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우리가 계란을 깨는 것은 쉽지만 계란을 다시 모으기는 불가능한 이유를 알려준다. 엔트로피.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질서와 무질서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의 방을 상상해 보자. 새로 청소한 방은 질서 있다. 책은 책장에 정렬되어 있고 옷은 옷장에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먼지가 쌓이고 물건들이 흩어진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증가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시스템 내의 미시적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배열의 가능한 개수를 나타낸다. 입자들이 더 많은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을 때, 즉 무질서가 클 때 엔트로피는 크다. 만약 입자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배열된다면 엔트로피는 최소다. 당신이 방을 청소할 때 당신은 높은 질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러나 당신이 한번 그 에너지 투입을 멈추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질서를 향해 진행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열역학 제2법칙이다. 이것은 과학 역사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법칙 중 하나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고립된 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의 모든 과정이 비가역적이라는 뜻이다. 가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과정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당신이 차를 마실 때 그 차는 데워진다. 하지만 식어버린 차는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지만 역으로 흐지는 않는다. 이제 질문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미시적으로 보면 분자들의 운동은 가역적이다. 분자 수준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분자 A가 분자 B와 충돌해서 방향을 바꿀 때 똑같은 조건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역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거시적으로는 비가역성이 관찰되는가? 그것은 확률의 문제다. 수십억 개의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한 컵에 뜨거운 물이 찬 공기 중에 있다면 물의 입자들이 모두 한쪽으로 운동해서 물이 더 뜨거워지고 공기가 더 찬 상태로 변할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이다.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통계적 법칙이다. 모든 입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가능성이 무한히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의 화살, 즉 시간이 앞으로만 흐른다는 느낌을 만드는 것이다. 시간의 화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이 실제로 화살처럼 날아가는가? 아니다. 시간의 화살이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뜻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왜 그럴까?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엔트로피의 증가 때문이다. 과거에는 엔트로피가 낮았고 미래에는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저엔트로피 상태에서 형성되었고 미래는 항상 우리보다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자. 당신이 영화를 거꾸로 본다면 어떨까? 깨진 잔이 모여서 완전한 잔으로 되는 영화 장면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 뇌가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시간의 미래로 인식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의 화살을 구분한다고 한다. 열역학적 화살, 우주론적 화살, 그리고 심리적 화살이다. 열역학적 화살은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한 시간의 방향성이다. 우주론적 화살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심리적 화살은 우리가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기억한다. 하지만 미래를 기억할 수 없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의 뇌가 현재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엔트로피 증가 방향으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직 정보가 적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정보가 많고 과거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의 방향을 느끼는 이유다. 이제 더 큰 스케일로 생각해보자. 우주 전체를 말이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처음에 매우 뜨거운 상태, 극도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것은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다. 그 후 우주는 계속 팽창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에너지의 분포가 불균일해지기 시작했다. 별들이 형성되고 은하들이 생겨났다. 이 모든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었다. 우주는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있다. 이 사실이 우주 자체가 시간을 가진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우주의 시작은 우주의 일부였던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우주의 초기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질서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온다. 만약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결국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우주는 열적 죽음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과정이 멈춘다. 시간도 의미를 잃는다. 당신은 이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주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지만 잠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생명체는 극도로 질서 있는 시스템이다. DNA에서부터 단백질 분자, 세포 구조까지 모두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엔트로피 법칙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모순이 아니다. 생명체는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엔트로피를 배출한다. 당신이 먹이를 섭취할 때 당신의 몸이 그 에너지의 일부를 사용해서 자신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열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당신의 주변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국소적으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우주 차원에서 보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우리는 우주의 엔트로피 흐름 속에서 작은 역류를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주 전체의 에너지 흐름, 엔트로피의 방향성을 거스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한다. 당신을 생각해보자.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우주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의식의 영역으로.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당신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음식에서 왔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당신은 열과 엔트로피를 배출한다. 흥미롭게도 의식 자체도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있다. 의식적 사고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뇌는 특정 패턴의 신경 활동을 유지한다. 이것도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당신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역설이 있다. 의식의 작용, 특히 깊은 관상이나 명상 중에는 뇌의 엔트로피가 오히려 변한다고 한다. 뇌의 여러 영역이 더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국소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의식이란 것이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 과정의 또 다른 표현인가? 혹시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인가? 당신이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주가 자신의 엔트로피 증가를 느끼는 방법인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측정하는 화살이다. 과거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 미래는 높은 엔트로피 상태다. 그 사이에 현재가 있다. 현재를 생각해보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이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 당신의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다.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당신의 주변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의미다. 현재란 엔트로피 증가의 전선이다. 과거는 이미 확정된, 결정된 상태다. 미래는 아직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는 그 경계 위에 있다. 현재에서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그 순간 미래는 과거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생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매 순간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혹시 이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의 소중함인가? 현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이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장 큰 스케일로 생각해보자. 우주 전체의 운명을 말이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되면 어디로 갈까?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한 가지는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결국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모든 원자가 분해되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를 열적 죽음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한다. 더 이상 변화도, 과정도, 시간도 의미를 잃는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보자. 영적으로 말이다. 우주가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것, 그리고 결국 완전한 무질서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혹시 우주의 초기 상태, 완전한 질서 상태는 무엇이었는가? 혹은 완전한 혼돈인가? 과학에서는 빅뱅 직전의 상태를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혼돈은 사실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완전한 질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완전한 혼돈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무작위로 섞여서 패턴이나 인과성이 없다. 둘 다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생명과 의식이 존재하려면 어느 정도의 질서와 어느 정도의 혼돈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우주는 바로 그 사이에 있다. 충분히 질서 있어서 복잡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충분히 변화 가능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상태다. 우주는 지금 이 상태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처음의 완전한 질서에서 점점 멀어지고 최종의 완전한 혼돈을 향해 가고 있다. 그 긴 여정의 어딘가에 우리가 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 우리의 의식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주의 죽음을 향한 여정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역으로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 같은 의식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자. 존재와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이다. 모든 것을 엮어보자. 시간은 엔트로피의 화살이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주가 과거의 질서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무질서한 상태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이 이행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라는 경계에 서 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시간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은 우리의 인식 방식이다. 우리의 뇌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시간이 흐른다고 인식한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시간은 인과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온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엔트로피 때문이다. 높은 엔트로피 상태는 많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낮은 엔트로피 상태는 적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우리의 뇌는 과거를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인식하고 미래를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인식한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느낀다. 현재에 무언가가 일어나면 그것이 과거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느낀다. 반대로 미래의 사건은 현재의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느낀다. 이것이 인과성의 본질이다. 인과성은 엔트로피 증가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상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정말 선택인가? 아니면 단지 높은 엔트로피 상태, 즉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인가? 당신이 지금 이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한다. 당신이 느낀다. 이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일부인가? 아니면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인가? 혹은 그 둘 다인가? 시간의 화살을 따라 엔트로피의 비밀을 통해 여행했다. 우리는 배웠다. 시간이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우주의 본질이자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현재는 흐른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신의 현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의 선택은 미래를 형태 지을 것이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면 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있는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주의 어떤 의미인가? 당신이 사라진 후에 우주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의 현재의 선택이, 이 순간의 의식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